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바로 니플 코인입니다. 자, 이러한 니플 코인 상승력을 가져왔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상승력을 가져왔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자, 가장 큰 악재로 여겨졌던 SEC가 항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XRP 코인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죠. 물론 하방 압박을 받는다, 안 받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불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의 XRP 코인은 가장 큰 악재가 해소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씀이 아니죠.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는 것은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로 작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SEC가 항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결 그리고 벌금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게 뭐 당연하겠지만 벌금은 당연히 내야 되겠죠. 기난 판결 결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 판결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 기관들한테 XRP를 못 팔도록 판매를 금지시켰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 부분도 당연히 현재 시점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요인이 XRP 코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미국의 관세 부분 지긋지긋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를 올리겠다,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 자, 관세, 세금을 올린다는 게 왜 이렇게 코인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두 그룹이 있죠. 하나는 우리처럼 개인의 투자, 하나는 고래의 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래는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한다. 당연히 이러한 관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어제 새벽에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죠. SEC가 니플을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줬던 요인은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이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가져왔다라는 거. 근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 미국의 관세라는 부분이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왔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공약으로 설정해놨던 겁니다. 또 하나의 공약이 뭐가 있죠?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가상자산 시장을 미국이란 나라가 수도가 되겠다. 이것 또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을 하나씩 지켜나가고 있는 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 그리고 어제 날짜로도 해당되는 2025 가상자산 시장 서밋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이야기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실망감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전체적인 가이드는 있었지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없으니까 또 한 번의 실망감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 하나씩 설명해 드릴까 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꽤나 길 수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보시면 XRP 코인이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할 수가 있고, 현재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뉴스에서 보시면 가상자산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달러의 지배력의 확대가 될 것으로 도움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 실망감,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실망감에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코인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바라봐야 될까? 자, 이것 또한 보시죠. 자, 리플 CEO는 XRP 이제 SEC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XRP의 ETF가 올해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IPO까지도 가능성이 내비치고 있다. 여기 IPO는 리플랩스가 말하는 거겠죠. 자, ETF는 펀드를 말하고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두 번째로 CBDC는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지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 없죠? 우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중점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라는 거. 또 하나 여기에다가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 어제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죠? 이 달러의 강세를 위해서,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 정말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이 뭡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자, 기축통화국인 달러, 미국. 이 미국은 이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들 또한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 브릭스 연합이 나타나면서 미국 달러를 이용 안 할 거고 자국 내 화폐를 이용할 거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달러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찾던 부분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콕 집었다는 거. 이 부분이 XRP,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자, 이러한 모멘텀이 있으면 당연히 상승력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2월 달에 3,000원부터 3,500원 이 박스권을 이제서야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차 3,500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차트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매수, 매도 이 관점을 고래들의 움직임을 토대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고래가 매수를 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매집이라는 건 뭐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이러한 박스권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왜 매수를 안 하냐? 매수와 매집은 뭐 사전적 의미로는 같이 사는 거니까 똑같을 수 있지만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매수죠. 근데 그냥 들어 올릴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고래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물량은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에 있는 세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관점들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중요하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서 들어가느냐. 그리고 수익 구간이 났는데 이 수익 구간에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영상도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거든요.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보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2월 달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재차 움직임을 가져왔고 이제서야 3,5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 박스권에서도 3,000원을 이탈했던 부분들이 여럿 확인됩니다. 자, 이 3,000원을 이탈했다는 것은 심리적인 투자 심리를 굉장히 많이 건들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3,000원을 이탈하는 순간 바로 보이는 건 뭡니까? 2,000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지지받을 곳이 없다. 저항 구간이 지지 라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지는데 여기 2,000원 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포감이 엄청나게 자극되었던 시점이었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매도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던 건 이 12월 달의 박스권 또한 마찬가지로 3,000원을 이탈했던 부분이 여러 있었거든요. 이때가 12월 20일 날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3,000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 말씀을 드렸는지 이 12월 20일 날 어떠한 뉴스가 나왔는지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업비트의 고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이러한 아이들이 XRP를 1조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언제요? 12월 20일 날짜로. 자, 12월 20일 날 고래가 매도를 했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매도했다. 이거 고래가 털고 나가는 거니까 우리 개인들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들 물어보셨죠? 근데 생각을 해보죠. 1조를 매도했다는 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죠.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3,000원이 뭡니까? 3,000원 이탈하고 쭉쭉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3,000원을 지지받고 다시 끌어올린 게 3,500원 부근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12월 20일 날 고래가 매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해당되는 부분은 대량 매매라고 합니다. 자, 대량 매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고 코인 거래도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은 블록 딜이라고 합니다. 자, 블록 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딜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줄 거니까 1조를 살 사람 하고 이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체결시키는 거. 이게 대량 매매, 이게 블록 딜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관점이 생깁니까? 1조를 팔았다는 것은 알겠어. 그렇다는 건 1조를 매수한 고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과연 개인이 매수할 수 있을까? 엄청난 자금을 돈 많은 개인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개인은 정말 드물죠. 그래서 고래한테 손바뀜이 나온 상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0원을 지지받고 다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관점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은 그 3,500원도 뚫고 올렸는데 SEC라는 강력한 악재성이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박스권을 만드냐? 말씀드렸던 SEC의 벌금은 그대로이다. 그리고 해당되는 기관한테 판매하는 것은 금지시켰다. 이러한 부분은 XRP와 SEC가 서로 합의하는 차원에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는 건 어떠한 부분에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었다. 이 대외적인 이벤트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관세, 그리고 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코인 시장과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물론 투자의 자체가 고래들의 자금에 영향을 받으니까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국이란 나라가 이러한 부분의 대외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지만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SEC가 계속적으로 항소했던 부분, 법정으로 계속 걸고 넘어졌던 대부분의 코인들을 다 취하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어떻게 보이시죠? 대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모든 글로벌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안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 미국의 수도를 만들고 가고 있겠다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SEC가 니플 코인의 항소를 취하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제는 증권성 여부가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뭐가 따라옵니까? ETF. 그리고 IPO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ETF는 펀드죠. IPO는 주식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 SEC가 니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얘네가 바로 증권위원회거든요. 증권법을 따라야 돼. 그 부분으로 4년 넘게 힘들게 만들었던 게 SEC였어요. 근데 이제야 그게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다. 예측을 했지만 오히려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진다. 이거는 어떻게 보는 관점이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의 과열을 금지시키는 MM 세력들의 움직임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뉴스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제가 이 뉴스는 어제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3월 20일 날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XRP, SEC가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서 강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래는 안 샀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고래가 매수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왜? XRP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기관들과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최근에는 두바이에서 결제도 승인을 받았다. 라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RWA의 핵심적인 가치도 같이 움직임을 가져간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XRP가 갖고 있는 모멘텀인데 고래가 과연 매수를 안 했을 것인가? 자, 이러한 뉴스만 보면 고래도 매수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XRP의 고래는 2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렸어요. 1140억 달러의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래들. 여기서 고래는 누구를 말합니까? 미국의 기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뉴스 보시면 힌트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기관 투자자, 미국의 기관 투자자는 83%가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했다. XRP, 솔라나가 가장 선호하는 코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XRP가 기관 투자자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해당되는 가장 선호되는 코인으로 콕 집어서 알려졌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의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저러한 뉴스가 나온다면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을 원하는 MM 세력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도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XRP 코인 여러 번 소개해드리면서 월봉 보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여기 SEC한테 압박받았던 부분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얼마나 이어졌습니까?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도 11월 달까지 이어졌다라는 거. 자, 생각을 해보면 여기 반짝하고 올라갔던 부분 2000원 라인대를 돌파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2021년 초에 바이든 전직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권이 바뀌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SEC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리플 코인은 특히나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압박했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바닥을 뚫지를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이게 4년이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SEC는 이제서야 항소를 취하하면서 적극적인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때요? 4년간 갖고 있었던 분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 많이 올라간 단가 아니냐? 많이 올라간 단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었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들과 같은 1세대 코인이었던 리플은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이때 이 기회비용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리플한테 또 속으면 안 된다. 니또 속이란 단어가 이때 나왔거든요. 지금은 요만큼 올라온 거 이들이 올라왔던 것만큼 이들이 올라갔던 상승폭만큼만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어떤 부분이 떠오르죠? 바로 XRP 코인 이제 SEC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는 움직임을 제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점이 생겨요. 이러한 관점에서 SEC가 항소 취하했으니까 빨리 매수해야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게끔 만들까요? 고래가? 그렇지가 않죠.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어떠한 움직임을 고래가 보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의 노림수가 있었다. 어떠한 노림수냐? 그 노림수를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이 뉴스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ETF가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펀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고로 가상자산에서 이제는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히려 최저가를 만들고 이 최저가일 때 매집 구간을 먼저 가져가는 게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1억 원을 돌파하게 만들었어요. 고래라고 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개인을 위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인데 고래가 개인을 너무 위해서 자, 이 코인 정말 좋은 코인이니까 좋은 주식이니까 너희들부터 들어가라. 우리가 이따 들어갈게. 이거 나쁜 주식이니까 너희들부터 나가라. 우리가 이따 나갈게. 그러하는 게 고래입니까? 아니죠. 고래들은 누구보다 먼저 나가요. 개인들보다 먼저 빠르게 움직여서 그들의 수익을 챙기려고 하지 개인과 함께 수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떠세요? XRP 코인에 고래가 미국의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죠? 이제 상승은 끝났다. 다시 떨어질만 남았으니까 나는 빨리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끔 만드는 게 현재 MM 세력들, 마켓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에 우리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리플 코인이 1,000원대에서 1,500원대, 2,000원대, 그리고 3,000원대, 4,000원대까지 올라갔다 치시죠. 자, 지금은 어느 시점입니까? 이 시점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쭉 하고 끄집어 올렸습니까? 아니에요. 1,000원대 라인에서 횡보 라인, 1,500원대에서 횡보, 2,000원대에서 횡보, 3,000원대에서도 횡보. 횡보할 때마다 개인들의 물량은 매도로 유도가 되었겠죠. 왜? 더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제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후회를 남기는 매매가 됐겠죠. 3,000원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에서 매도해서 더 떨어져서 3,000원 다시 또 찍었다. 그러면 이때는 또 좋아하시겠죠. 다만 3,000원 찍고 다시 또 반등해서 4,000원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의 후회가 남으시겠죠. 이런 후회를 안 남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왼쪽 하단에 파란색 링크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말씀드렸던 이 두바이의 승인권이 어떤 걸 가져옵니까? RWA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져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 XRP 코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상 자산입니다. 근데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에요. 그래서 IMF도 이미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고 미국의 기관들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라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입니다. 근데 이 두바이에서 결제 승인권 DFSA가 승인되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리플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가상자산에서 RWA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만든 게 누굽니까? 리플이에요. 두바이의 승인권이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게 3월 17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그전 2월 달에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리플의 기관 디파이의 시장을 정조준한다. 이게 지난 2월 28일 나왔거든요. 리플 레저는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이 로드맵 공개에서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30조 달러 시장에 RWA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근데 누구를 정조준합니까? 미국의 기관에 디파이 시장을 정조준했다. 어떤 걸 의미하죠? 미국 기관과 이미 많은 부분을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XRP 코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한번 나오는데 암호화폐 커스터디 상표를 출원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커스터디 사업은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이란 뜻은 말 그대로 보유하고 보관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보유 보관 어떤 게 있습니까? 은행이 있죠.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보관하면 은행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은행이에요. 이거를 XRP 니플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많은 수탁업체를 인수했고 그 부분에 한 스텝씩 올라가면서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한국의 금융기관도 손을 맞잡아서 이 커스터디 사업을 넓히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니플 CEO가. 어찌됐든 간에 이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말 그대로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고 이 부분에 미국 재무부는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과 XRP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어떻게 보이시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XRP 코인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 뉴스도 소개해 드렸던데 미국의 재무부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드렸던 니플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을 추진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SEC 벌금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SEC 벌금을 무엇으로 낸다라고 했습니까? 가능하다면 XRP로 내겠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XRP 니플 코인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만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자기네 니플 또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SEC와의 벌금을 XRP로 내게 되면 미국 정부는 이제 XRP 또한 보유하고 있는 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비트코인은 비축한다고 해서 안 팔 것이고 XRP 코인은 팔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왜? 미국에 이미 많은 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있고 글로벌 9대 은행 자체는 니플 코인을 사 모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왜? 스위프트를 대신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 한번 해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미국 정부가 XRP를 팔지 않고 사 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XRP 코인은 더욱더 큰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미국의 국채 뭡니까? 미국 국채는 절대적인 글로벌 가장 으뜸가는 안전한 자산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미국이란 나라가 망할 것 같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왜? 미국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천조국, 국방비로 1,000조 원 이상을 쓴다라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이러한 미국이 어떤 걸 발행했냐? 자신들의 국가의 이름을 내는 채권을 발행했다. 이 채권이 망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망한다는 거. 그래서 안전자산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니플이 미국의 국채를 거래를 지원한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당연히 엄청나게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이들이 거래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막강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 9대 은행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까지 전망치가 올라가고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왜 하필 글로벌 9대 은행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XRP 코인은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최근에 이 스위프트와 그리고 니플을 계속적으로 경쟁 구도 누가 이길 것이다, 누가 더 활용도가 좋을 것이다 라는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고로 스위프트는 이전부터 우리가 이용해왔던 국가 간의 이체를 말합니다. 국가 간의 이체는 우리나라 원화 한국에서 만약 일본으로 자금을 보내요. 그럼 어떻게 보냅니까? 원화를 그냥 엔화로 바꿔서 보냅니까? 그렇게 안 되죠.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에서 다시 엔화로 바뀌는 거. 이게 기존의 스위프트거든요. 근데 이 스위프트를 어떻게 바꾼다? XRP가 직접 처리하게 되면 한국의 XRP에서 일본의 XRP로 바꾸고 바뀐 XRP는 엔화로 바뀐다. 어때요? 딱 봐도 수수료가 더 저렴하게 들고 시간도 더 저렴하게 들 수밖에 없는 관점들이 생기죠. 그래서 글로벌 9대 은행은 니플을 사 모을 수밖에 없겠죠. 왜? 스위프트를 대신하는 니플이 이 부분이 더 사용용도가 커진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 모을 수밖에 없어요. 사 모으는 것도 사 모으는 건데 최대 50달러. 와, 정말 꿈만 같죠. 지금 3달러도 돌파하지 못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지긋지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0달러까지 전망된다?
정말 꿈만 같은 숫자입니다. 근데 과연 꿈만 같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공급 쇼크가 온다라는 것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지경이 온다. 품절 코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들도 리플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개인들은 안 팔아, 기관들은 사고 싶어. 어때요? 시장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점들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는 게 현재 XRP 코인이라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미국 연준의 패드나우 서비스에도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미국 연준은 누굽니까? 미국의 달러의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죠. 자,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 지난 새벽에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동결했어요. 자, 금리를 동결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도 여전히 고금리는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올라가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절대적으로 돈을 못 쓸 거니까, 대출한 자금도 다시 갚을 거니까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 물건이 남을 것이고, 그 물건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인플레이션 높이 올라갔을 때 금리를 왜 올리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금리를 동결했어요. 여전히 고금리예요. 그렇다는 건 기업들 입장에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샀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정말 끔찍하죠. 고래의 입장은 어떨까요? 고래는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 투자 자금을 다시 회수한다? 시장은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다행히도 이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합니까? 2025년도에 연 2회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내린대요. 그러면 어때요? 지난번에 1회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었던 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비둘기파적인 답변을 내놨다라는 거. 그러면 투자 자금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미국 연준이라는 곳이 패드나우 서비스에 리플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뉴스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뉴스 보시면 어때요? 패드나우는 미국 내 실시간의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한다. 근데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을 통합할 계획이다.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 패드나우의 37개의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 27개가 이미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어떤 걸 말하죠? 패드나우와 XRP는 이미 간접적으로 연결량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전체 금융시장에 이 XRP 코인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그럼 어때요? XRP 코인, 와, 이렇게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는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끝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분이 4월 2일 날짜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시행하면 오히려 시장은 올라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관세를 4월 2일 날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작할까 안 할까, 그러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이러한 불확실성은 모든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악재 중에 악재예요.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관세를 부과하든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를 시키든 어떠한 결정이라도 내리면 확실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장은 반등한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에요. 이러한 모멘텀이 강력한 지지라인, 강력한 상승 재료, 모든 부분을 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어떻게 매수,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려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이 정말로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면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또한 함께 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